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메인 나리지와 테크놀로지에서 밸류 크리에이션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 전체 11개의 메타 기술을 보는데 이제 시간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는 이건 그 집에 있는 데이터죠.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얘기죠. 빅데이터는 21세기 원유다. 그래서 이거 짜내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자, 뭐가 나올 거냐? 클라우드, 빅데이터. 제가 뭐 일부러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책에 많이 나와 있는 얘기니까. 자, 데이터가 무지하게 증가하죠. 1제타바이트면은 CDV로 해가지고 다 짜놓으면 달달까지 갑니다. 이것이 지금 5제타바이트를 넘어선 시대가 됐죠. 제타바이트 시대다. 그리고 유형도 이제는 정형에서 비정형을 거쳐서 사물과 인지 정보로 간다. 그 다음에 구조화에서 복합을 거쳐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움직인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빅데이터의 4V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3V라고 얘기하죠. 볼륨, 무지하게 많은 데이터가 페타바이트 이상, 10의 15승이죠. 버라이어티, 다양한 데이터가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3V에 그게 가지고 뭐 할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가치 창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빅데이터 4V라고 그러죠. 그럼 빅데이터가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징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는 용도와 프로세스를 미리 정의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빅데이터 그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아놓고 나중에 정의하겠다. 이게 사실 개인정보 보호하고 지금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운영 중심이고 분석은 부차적입니다. 온오프라인이 분석되어 있죠. 이제는 뭐냐면 운영과 분석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과 관계의 데이터가 배제되어 있죠. 노드만 있는데 링크가 없어요. 인은 있는데 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드와 링크 데이터를 우리가 다 처리한다. 그래서 이 과거보다 이 빅데이터가 우선 왜 발생하게 됐냐 그러면 천지인에 걸쳐 가지고 옛날에는 그 제가 움직이는 걸 시간대별로 정보를 누가 받아간 데가 없어요. 요즘은 구글하고 애플하고 삼성하고 열심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위치에 따라서 받아가고 인간하고 제가 누구하고 뭘 주고 받았는지도 다 받아갑니다. 소셜 데이터 다 받아가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천지인의 데이터가 발산되면서 데이터가 폭발했습니다. 이것을 저비용으로 갖고 왔는데 그것도 갖고 와가지고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초고속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쭉 짜면 뭐가 나옵니다. 요 한 방울의 가치. 이것이 뭐냐면 너 오늘 밥 먹어라 말라. 이것이 한 방울 가치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너 오늘 저기 핸드백을 악어백 저기 요즘 저기 샤넬 값을 내렸으니까 가서 하나 사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놓는 거죠. 임유순 박사님 아세요? 예. 20% 내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게 우리 세상에 공간과 인간의 데이터가 연결돼서 빅데이터와 로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천지에 발산된 거죠. 이 빅데이터 공간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뭔가 가치 있는 결과를 내놔야죠. 그래서 3V에서 밸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면은 실시간에서 데이터가 발생된 것이 이 버추얼 세상에서 데이터가 저장되고 분석돼 가지고 다시 세상을 최적화시키는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거죠. 빅데이터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세상은 예외 없이 전부 다 네트워크로 설명하시죠. 노드와 링크로 연결되어 있죠. 이 세상은 노드과 링크 값인데 근데 이 빅데이터는 노드와 링크를 우리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넣는 내용인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술들을 이런 볼륨을 다루는 기술들, 하도 뭐 빌로치를 다루는 기술,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버라이어티를 다루는 노에스큐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기술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하는 정도만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최적화하는데 웹의 시장이 웹 1.9는 연결의 웹이었죠. 연결 안 되는 게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물어보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정보를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갖자. 그래서 사람이 연결되면서 공유의 시대가 됐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이죠. 근데 이제는 그 정보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만 줘.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만 주려면 뭘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최적화를 시켜줘야 돼요. 바로 여기에 빅데이터 영역이 들어가죠. 우리가 이것을 시만틱 웹, 의미의 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걸 가지고는 뭘 할 건데?
그래서 빅데이터 발생하는 거 뭐 소셜 데이터, 기업 데이터, 금융, 통신 다 이게 데이터 발생합니다. 이 발생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죠. 그래서 시각화하고 워크플로우, 뭐 컴포넌트, 인프라 쫙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심층 서비스 하죠. 그래가지고 사회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기도 하고 고객 목도리가 이번 중간 보건 설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분석하기도 하고 제품 평판 분석하기도 하고 경쟁자가 뭐하나 이런 거 분석하기도 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실시간 마케팅에서 우리 뭐 할래? 우리 옴니채널 만들래 말래? 이런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 기대 효과죠. 그래서 결국 빅데이터가 좀 뭐 할 거냐?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가 만드는 가치가 되죠. 자, 그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여기 많은 빅데이터 업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보면 인프라에서부터 애널리틱 분석하는 거, 애플리케이션 하는 회사들, 데이터 소스, 그 다음에 오픈 소스 프로젝트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우리가 사스, 파스, 이아스 뭐 이런 많은 회사들이 있죠. 빅데이터. 앞으로 이거는 커질 수밖에 없죠. 예, 굉장히 커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왜 커지냐?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미래 세상의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느냐?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 스토리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지능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더 좋은 지능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로 빅데이터를 자아하는 사람이 앞으로 경쟁 차별화 이룩하게 되죠. 그래서 차별화 역량이 알고리즘이 아니고 빅데이터라는 겁니다. 이래서 빅데이터에 모든 기업들이 올인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빅데이터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맥킨지가 아주 컴프렌시브하게 작년에 미국의 의료시장을 빅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결론이 뭐냐? 결론적으로 8%의 의료비용, 즉 연간 3천억 불의 의료비용을 빅데이터 가지고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사기치는 친구들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케어 못하는 거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효율을 줄일 수 있고, 이거 가지고 3천억 불을 줄일 수 있다. 좀 더 애들이 높게 보는 건 4,500억 불까지 줄일 수 있다. 이게 미국의 맥킨지 연구소의 결론. 이것도 메디컬 헬스케어 한 분야에 걸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빅딜이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죠. 뭐 하는 예죠. 구글에서 이거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독감 유행하는 거하고 구글에 쿼리 들어오는 거하고 매칭시켜 봤더니 딱 나타나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빅데이터 분석이죠. 이 빅데이터 분석의 결론은 뭐냐? 이래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전체를 예측하는 겁니다. 건강관리에서 엑스레이를 몇 년마다 찍는 것이 가장 옵티멀한가 예측하는 거죠. 맞춤은 뭐냐면 그 사람은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진통제를 먹어야 되느냐 이런 개인 맞춤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예측과 맞춤입니다. 결국 빅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최종적 밸류는 사회 전체를 예측하는 미래 시간 예측이거나 아니면 개별 인간에 대한 예측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물 예측은 잘 안 해요. 사물한테 예측해봐야 그거는 나한테 궁극적으로 오는 거 아니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에 오거나 나한테 오거나. 이 사회에 오는 인간 집단에 오는 게 예측, 그 다음 개별 인간에 오는 게 맞춤이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예측 혹은 맞춤이다 이런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넷플릭스는 6천만 명의 고객을 스트리밍 쫙 해봤더니 개인 맞춤 서비스를 하고 있죠. 우리 한국에 왓챠가 이거보다 더 잘하고 있죠, 사실은. 왓챠라는 회사 아시는 분? 네, 없어요. 여기 우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왓챠가. 그 다음에 이거는 주부대상 온라인 쇼핑 쫙 맞춰가지고 당신 요거 필요하지 쫙 맞춰서 제시해줍니다. 그 다음에 코카콜라 비우호적 정보가 어디 증가하고 있으면 거기 실시간 맞춤 대응을 하고 광고 대응을 하고 자라 패션이 뭐예요? 결국은 전부 다 어떻게 예측하냐의 싸움입니다. 패스트 패션 한마디로 어떻게 예측해서 재고를 최소화시키느냐 이거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에픽 대표적인 헬스케어 관리 업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거죠. 필박스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설사약을 많이 물어보기 시작하면 저 동네 설사가 유행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BM 메딕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관리를 해서 사용자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하겠다. 자, 이런 빅데이터가 앞으로 제가 우려되는 건 잘 우려되는 이겁니다. 빅데이터는 누가 가질 거냐? 정부와 대기업이 가집니다. 빅데이터를 가진 건 정부와 대기업이에요. 이 대기업과 정부가 빅브라더화하게 되면은 이게 중소기업들한테 빅데이터는 복음이 아니고 이건 또 다른 이게 올가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개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개방과 분립. 저희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입장에서 볼 때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 개방은 우리가 소위 빅데이터를 좀 더 혁신에 많이 사용하게 하려면 개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제공 혹은 동의를 받은 전제 조건 하에서 데이터의 제공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되겠죠. 자, 빅데이터에 이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레이 커즈바일이 얘기하는 특이점. 우리 얼마 전 인터스텔라에서 나온 블랙홀로 들어가는 그 전후는 뭐냐면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이점 전혀 모른다니까 이게 특이점입니다. 싱귤레리티죠. 자, 시리한테 물어봅니다. 시리가 수많은 정보를 다 가지고 시리한테 내 오늘 저녁에 데이트가 있는데 그러면 다 걔가 물어보고 예약까지 마칩니다. IBM 왓슨이 기념적으로 2011년 2월 인간 언어로의 우리 제퍼디쇼 퀴즈쇼에서 당당 우승을 했죠. 우승할 때 제퍼디의 기능이란 게 위키피디아를 다 공부하는데 5일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의학 잡지를 하루 만에 다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인더스트리 나리지를 시간 안에 다 배울 수 있는 이 규모로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자, 이 IBM 왓슨이 여기서 우승할 때만 해도 대단했는데 지금은 그때 우승할 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제퍼디에서 커그니티브 프로덕트, 인지 프로덕트에서 인지 에코시스템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왓슨이라는 놈이 방대한 소스를 먹어치웁니다. 수많은 의학 잡지 다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잘 해가지고 자기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이게 소위 애플리케이션 파트너한테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M유저는 이걸 가지고 SaaS로 쓸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에즈 서비스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죠. 자, 이걸 제공해서 뭐 하는데 쓸 건데, 제일 어려운 게 폐암 진단입니다. 폐암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정확한 치료법을 얘가 인간만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이걸 어디서 하고 있냐? 미국 최고의 병원 MD 앤더슨에서 폐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전문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제는 미래 소멸 직업에 의사, 변호사, 교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변화를 앞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성인식을 놓고 보더라도 음성인식이 거의 변화가 없이 가다가 80몇 %대에서 거의 정체되어 있었어요. 그 10년을 정체되어 있던 게 최근 2년 사이에 급격히 음성인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못하는데 나중에 한번 틀어보세요. 그러면 스카이프를 가지고 한쪽에서 스페니쉬로 한쪽에서 영어로 실시간 대화합니다. 자, 이제는 뭐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거죠. 인식하는 거, 사람의 얼굴 인식하는 걸 작년도에 페이스북이 우리 97.25% 할 수 있다는데 금년에 99.68%, 구글 이제는 우리 다 맞출 수 있어. 네.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때 이제 우리가 구글이 뭘 하냐, 아주 심리스한 연결을 하고 있는 자기 모든 서비스에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를 제공하겠다. 자기가 만든 거 전부 다. 애플은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기들 이제 새로 이제 투자하는 건 1조를 투자하는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클라우드와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천천히 알고 있는 SaaS, IaaS, PaaS 위에 솔루션 에즈 서비스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허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허도 보면은 미국이 전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특허의 83%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1%,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83%인데 다른 나라 1%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빅데이터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연도별출은 최근 들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죠. 결국 여기도 특허 싸움입니다. 빅데이터 특허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의 표준들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표준은 이걸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